여기 분위기 좋네. 조용하고. 그죠? 네. 시작할까요? 네. 25분. 네. 네, 뭐 방송 많이 해봤으니까 우리 강 대표는 너무 잘할 거고 그냥 편하게 네. 편하게 그냥 나하고 형님 만났다고 생각하고. 네, 네. 네. 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B 스페셜 토크의 주정민 교수입니다. 청년들에게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독특한 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강연과 공연 기획 그리고 방송 MC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죠. 청년 혁신 전문가 강수훈 대표 만나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청년 혁신 전문가, 예, 독특한 직업인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은 교수님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영광이고요. 네. 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영향력 있다고 하는 손석희 사장님만큼은 제가 좋아하고 신뢰하는 영광입니다. 네, 저도 우리 광주의 미래, 청년의 꿈, 더 해주십시오. 강수훈 대표의 손에 우리 광주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고요. 네네. 예, 제가 정말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 네. 강 대표 반갑습니다. 너무 사담으로 시작을 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주로 초반에는 강연을 기획하는 일 많이 했고요. 이제 그 이후에는 강연과 공연과 같은 문화를 융합해서 했던 토크 콘서트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했던 주제들이 요즘 청춘 뭐하냐, 또 청춘이 묻고 청춘이 답한다라는 청문청답.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고민을 좀 모아보는 그런 오프라인상의 플랫폼 역할을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청년 관련된 일을 많이 하게 되었고, 2015년도에 그 광주에서 세계 대학생들의 올림픽이라고 하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렸을 때 세계 청년 축제를 기획한 일이 있습니다. 네, 그 축제 잘 진행됐죠? 네, 잘 진행됐고요. 그 세계의 많은 청년들이 광주 청년들의 흥과 멋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그러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때 당시 정말 중요한 행사인데 강 대표와 같은 젊은 친구가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많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 잘 그 일을 마무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사실 많은 청년들이 이 행사 현장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했었는데 세계 청년 축제를 기점으로 실제로 행사의 브레인 역할을 하고, 또 특히나 많은 분들께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이러한 행사여서 지금까지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세계 청년 축제 총감독을 지금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분이 선발이 되셔서 또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도 청년이시죠? 예, 저는 계속 청년이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본인도 청년이시면서 청년들에 대한 또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일들을 하고 계세요. 죄송하지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그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만화 드래곤볼이 1984년도에 탄생을 했는데요. 1984년생입니다. 손오공처럼 가장 멋있는 나이 34살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34살 나이, 예, 우리 사회 많은 청년들 또 그쯤 그 또래 청년들은 본인이 좋은 스펙을 쌓아서 좀 더 나은 곳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많고 그런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강 대표께서는 다른 청년들을 위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세요. 저도 잠깐만 이게 이제 저 친구가 아니에요. 방송을 많이 했는데 본인 얘기를 하니까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거기 아까 답변부터. 네, 이제 저도 이제 처음부터 이런 일을 했던 건 아니고요. 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법학을 전공을 하고 졸업하고 나서는 흔히 이제 다른 친구들처럼 이제 사법 시험을 많이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짐을 싸서 신림동 고시촌에 가서 사법 시험을 준비를 하다가, 그러니까 저는 20대가 공부를 했던 기간이었고, 30이 되기 전인 이제 29살이 될 때까지 계속 합격을 못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법 시험이 또 없어지는 추세였기 때문에 이제 짐을 싸서 다시 지역으로 내려왔고, 그때 이제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좀 과감하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라고 해서 창업이라는 걸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고, 그 뒤로 어떤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을 해서 진행을 하던 중에 다양한 청년들과 만나게 됐고,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일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네. 사법고시에서 네. 좀 죄송한 말씀인데 고배, 네. 예, 고배를 마신 이후에 네. 이런 일을 하시게 되셨는데, 예, 공부하시면서 이 청년들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셨던 경험이 바탕이 됐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를 하다가 과연 이 경쟁의 구도는 누가 짜놓았을까?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짜놓은 이 판을 한번 넘어서 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시험을 실패하고 나서 내려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게, 우리 과 선배들은 어떤 분들이 계실까? 그러니까 저희 과라고 해서 다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법조인이 되셨던 건 아닐 텐데, 과연 우리 선배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실까라고 했더니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네. 되게 사회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마음을 먹었고 지금까지 이제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예, 사법고시를 준비하셨으면 네. 본인도 이제 청년 시절에 지금보다 더 젊은 시절에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을 하는 네. 예, 그런 꿈을 꿨을 텐데 예. 그때는 꿨고요. 지금은 근데 바뀌었습니다. 네. 그때 이후로 제가 제 스스로의 진로와 삶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했는데, 네. 그때 나왔던 답은, 제 스스로에게 냈던 답은, 이제 영원히 안정적인 건 없다. 그리고 한번 제도권 안에 들어가는 것은 끝없는 경쟁을 야기할 뿐이다. 10대의 공부의 경쟁, 네. 20대의 스펙의 경쟁, 30대의 월급의 경쟁, 40대의 자녀의 경쟁, 50대의 노후의 경쟁. 근데 우리는 100세의 시대를 살아야 되는데, 네. 이 안정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나서는 이제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학창 시절에 모범적인 학생이었던 것 같고요. 또 부모님들의 많은 기대를 받았던, 네. 또 선생님들의 기대를 받았던 그런 학생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원래 땀이 좀 많으신가요? 네, 제가 한번 땀 구멍이 열리면요, 이게 안 닫히더라고요. 이 PD가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자연스럽게. 그래도 이게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 네. 메시지 좀 선주는 글 쓰는 걸 되게 좋아하고 잘 썼어요. 조합만 하는 거죠? 아니, 잘 쓰기도 했어요. 잘 써서 제가 기억에 저는 이제 뒤쪽에 앉아 있었고, 손주는 그리고 공부도 굉장히 성실하게 해서 앞쪽에서 이렇게 글 쓰는 걸 제가 많이 봤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제일 잘 썼던 것 같은데요. 그 장르가 어디예요? 어떤 활동을 했냐면요, 우리 학교에 그글 쓰는 동아리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막 시화전 이런 거 개최하고 맞잖아. 막 그런 일을 했었어요. 언제? 지금은 글을 안 쓰나요? 네. 안 쓰. 네. 그때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날짜 적고 이런 게 아니고 뭐 습작이라고 하죠. 뭐 노트에 이렇게 적어놓고. 그런 것으로 또 칭찬하는 거 말고. 네. 제가 더 뭐 학교 다닐 때 싸움 잘했죠. 진짜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활동 진짜 많이 했었어요. 학생이랑 하면서 하고. 예, 질문부터 다시 갈게요. 네. 예, 그 부분은 네, 사법고시도 준비하시고 그래서 학창 시절에는 모범적인 학생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도 그렇고 주변 분들도 기대가 컸을 텐데 예, 이런 일을 한다고 했을 때 특히 부모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어요? 지금도 부모님께서는 반대를 하고 계시고요. 네. 제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디어에 나오는 이유가 그나마 우리 불안정한 우리 부모님들 안심시켜 드리려고 나오는 것도 크고, 네. 제가 고등학교 때는 교우 관계를 돈독히 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주변에 이제 네. 친구들도 많았고 그래서 종교 학생회장도 했고 그거 할 때는 좀 나름 도전적이고 그걸 바꾸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아주 급식이 맛이 없으니 종교생이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급식 거부 운동도 해봤고 네. 또 학교가 굉장히 노후화됐어요. 그래서 좀 학교 이전 문제 관련한 캠페인도 해봤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모범적인 틀 안에서 세상을 바꿔보려고 하는 주변에 그 영향을 끼쳐보려고 하는 일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우리 시대의 보통의 청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과는 다른 네. 좀 독특한 인생 스토리를 본인이 쓰고 계시는데 네. 그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점 이런 것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뭐 되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때마다 저는 이 힘든 걸 계속 힘들다고 생각을 하면 계속 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많이 준 상태고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주변에 좋은 분들 또 늘 곁에 두는 뭐 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네,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면 네. 좋아하는 일을 해라, 네. 잘하는 일을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우리 청년들 어떤 일을 하라고 권하고 있으세요? 저는 이제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우리들에게 한 우물을 팔아라고 늘 교육을 시켰고 그것이 교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빨리 세상이 변하는 시대에는 한 우물 파서는 안 된다. 여러 개의 우물을 빨리 파보고 어떤 우물이 자기한테 맞는 우물인지를 그 적성을 빨리 찾아내는 게 필요하다. 네. 그리고 나서 영역을 확대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서 파트너를 만나고 일을 해나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네, 청년 시절에 다양한 경험을 네. 해볼 필요성이 있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실제로 청년들을 많이 만나면서 네. 어려운 청년들 또 그렇지 않은 청년들 뭐 다양한 계층의 그런 청년들을 만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청년들을 만나면서 우리 사회 청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이것도 또 많이 접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현재 하고 있는 고민들은 어떤 건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가장 큰 고민은 어떤 걸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네. 그게 그런 고민을 하게 된 이유는 실은 자기 자신이 가치 판단하는 게 아니고 주변의 강요 또 주변의 기대 이런 것들 때문에 진짜 자기가 원하는 일을 못 찾는 게 크다고 봐요. 그래서 네. 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놔 보고 진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세워야 할 목표와 가치가 무엇인가 이걸 고민하는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네. 않고 한 번 시작된 경쟁의 룰에 가버리면 이제 그 고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렇게 고민한 우리 청년들을 만나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청년의 문제, 네. 또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청년의 과제, 네. 이런 것들도 좀 발견했을 텐데 어떤 점들이 있습니까? 저는 요즘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청년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청년의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단순히 청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 또는 노동에 관한 문제 또는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문제 이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 청년 세대, 미래 세대의 동력이 될 청년 세대, 청소년 세대는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또 주변에서는 그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이것이 미래를 좋은 방향으로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강도피께서 직접 청년들을 위한 토크쇼, 네. 이름이 순쇼라고. 네, 순쇼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순쇼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강수훈, 네. 네, 이름하고 혹시 연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름하고 연관은 있으세요? 정확합니다. 네. 네, 제 이름이 수훈인데요. 이 수훈을 빨리 말을 하면 순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제 이름만 갖고 쇼를 만들었다고 하면 좀 스토리가 안 나와서 그때 당시에 처음에 순쇼를 시작을 했을 때 2014년도였는데 광주가 한참 지역이 한참 그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그다음에 네.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그런 커밍순의 의미를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순쇼를 기획을 했고요. 그때 참 좋은 청년들 한 10여 명의 20대 친구들과 순쇼 기획단을 꾸려서 2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진행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계시죠? 지금 안 한 지는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스케줄을 핑계로 못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순쇼가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무대에 오르고 싶지만 공연을 못하는 친구들, 그리고 지역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시도를 했지만, 그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는 청년 창업자들의 아이템, 이제 이러한 구성으로 했는데, 이거를 좀 더 이어나가는 또 새로운 브랜드를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들에게 사회와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장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그런데 이제 토크쇼도 또 진행을 하고 네. 그리고 또 공연 기획도 하셔서 네. 공연도 하고 계시는데 네. 공연은 주로 어떤 공연들을 하셨어요? 주로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테마 중에 가장 큰 테마로 특별하지 않은 사람의 특별한 이야기, 네. 그리고 특별하지 않은 사람의 특별한 이야기. 제가 똑같이 얘기했네요. 특별하지 않은 사람의 특별한 이야기, 네. 특별한 사람의 특별하지 않은 이야기. 이제 이러한 컨셉을 갖고 주변에 이 인디 뮤지션들의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아주 그 험난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제 네.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도 듣고 동시에 공연도 하는 그러한 이제 문화 콘텐츠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공연하고 토크쇼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강사도 섭외하고 또 장소도 대관하고 네. 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일을 하시면서 힘드시지는 않으셨어요? 힘든 점이 많죠. 이제 제일 어려운 점이 그 연사를 섭외하는 일인데 네. 제가 그 일을 쭉 하다 보니까 세 가지 원칙이면 다 가능하다. 첫째는 아무래도 돈. 그런데 그냥 모시는 것보다 최소한의 교통비라도 드리는 게 마땅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 네. 두 번째가 시간과 스케줄. 이건 이제 워낙 모시려고 하는 분들이 바쁜 스케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근데 이 첫째와 둘째 말고 가장 중요한 게 진정성.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분의 이야기를 모아서 널리 퍼뜨리고 싶은지에 대한 그러한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대부분 분들께서 이제 오케이를 하셨고 또 그 관련한 에피소드도 꽤 많습니다. 네. 청년들을 위한 그동안의 다양한 활동 네. 또 열성적인 여러 가지 기획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좋은 평가를 지역사회에서 받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일을 하면서 힘들다, 어렵다, 혹은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드셨을 것 같아요. 때로는 네. 그런 적이 있으셨어요? 많죠. 네.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순간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고요. 네. 어렵습니다.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갖고 있는 꿈이 있고 제가 이걸 했을 때 그 주변이 변하는 것들을 보게 되니까 뭐 참 좋은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수많은 강연과 기획 또 여러 가지 MC 활동 이런 것들 속에서 본인의 기억에 남아 있는 네. 오늘 저와 만나서 특별히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추억들이란 이런 게 있으면 좀 하나만 말씀을 해주시죠. 그 제가 세계 청년 축제를 기획을 할 때요. 네. 그때 이제 세계 대학생들의 올림픽이다 보니까 세계의 많은 청년들이 그 지역의 광주에 오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인 싸이의 네. 말춤을 추면서 들어왔어요. 근데 그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세계 청년 축제가 맞물려 있다 보니까 제가 꼭 싸이를 그때 광주에 모셔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를 했죠. 뭐 그 싸이가 소속된 기획사에 메일도 써보고 뭐 유선 전화도 해보고 네. 근데 연결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싸이를 꼭 모시고 싶다. 그러니 싸이 삼행시로 싸이를 모셔야 하는 그러한 이유를 이야기를 해서 싸이가 PSY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요청을 한다. 그러니 yes라고 해달라 해서 please say yes를 일본어로 이제 선정을 해서 그 영상을 보냈더니 이제 그것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서 싸이가 이제 직접 공연을 하러 왔었던
이러한 그러한 섭외의 경험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때도 툭툭 튀는 아이디어로 네, 네. 왜 어려움을 극복하셨네요. 아마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되게 메일을 쓰고 저희가 메일도 여러 번 썼거든요. 근데 메일을 쓰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끼리 이제 영상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전달을 해서 성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정말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강 대표께서 우리 현실이 조금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우리 현실이 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바탕이 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좀 현실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그 진입의 장벽을 낮춰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장벽을 낮춰줬으면 그게 오랫동안 갈 수 있도록 그 지속 가능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누군가가 잘했다고 하면 반드시 네. 칭찬과 박수를 쳐줘야 되고 혹여 실패하고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그 사회 전반의 분위기에 대한 요청입니다. 네, 참 오늘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 프로를 보고 있는 우리 어른들, 네. 우리 또 여러 가지 정책 결정을 하고 있고 그걸 집행하고 네. 또 우리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좀 귀담아 드려야 할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좋은 활동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또 새로운 계획들 갖고 계시죠? 이게 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지금까지는 제가 그 모든 세상의 스토리는 그것 자체로 고귀하고 가치가 있다라는 제 철학으로 출발을 해서 주로 사람의 스토리에 이제 집중을 했습니다. 네. 올해부터는 이 사람과 그 살고 있는 지역을 연결하고 또 사람과 그 공간을 연결해서 그것을 좀 컨텐츠화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예를 들면 그 전에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정해진 공간이 공연장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이 곧 공연장일 수 있다. 뭐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좀 널리 확산시켜 보고 이제 그것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보고 협업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 꿈이 실현된다면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좋은 기회들이 많이 생길 것 같고요. 네. 우리 지역 사회도 많이 변하리라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활동을 쭉 하시면서 지금 사회적 기업 형태로 운영을 하고 네. 또 실제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실행하고 계시는데 사회적 기업 형태로 운영하면서 어려움은 혹시 없으셨어요? 가장 어려웠던 점이 우리는 괜찮은데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 가장 큰데요. 예를 들면 사회적 기업을 하는 친구들은 잘 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사회적 기업과는 좀 어울리지 않다. 이제 저는 이것에는 이제 다소 반대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꿈꾸고 있는 가치는 정말 멋있는 사회적 기업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그 손석희 사장의 집이 공개가 됐는데 좀 좋은 곳에서 사니까 또 일부에서는 그걸 굉장히 비판하던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 네. 좋은 일을 하면서 또 경제적으로도 또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것. 이제 이것이 병행이 될 때 마음을 가진 분들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 기업 중에서도 정말 성공한 기업들이 나와서 그 기업들이 우리 또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면 네네.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청년 얘기를 쭉 했는데 저도 청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청년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강 대표께서 생각하는 청년 네. 어떻게 정의하고 계세요? 저는 일단 꿈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청년이다.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위험하지 않은 꿈은 그건 가치가 없다. 꿈은 반드시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엉뚱한 상상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그것을 실행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자세와 마음가짐, 태도를 갖춘 분들이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 말씀을 듣고 싶은데 네. 시간 제약상 네.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에게 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찾아서 방황하고 있거나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리고 진짜 실패한 삶은 시도를 하지 않는 삶이 아니고
나중에를 이유로 그 기회를 미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생각한 게 있으면 반드시 오늘 시도를 해보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그리고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마련해주는 그런 청년 혁신 전문가로서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쭉 얘기를 했는데 네. 혹시 이런 질문 더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잘생겼냐. 뭐 이런.